네, 2027학년도 6평 사회문화 해설 강의를 올립니다. 시험 치러진 지 지금 한 3일 정도 지나긴 했는데, 네, 뭐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좀 늦게 됐고요. 총평을 간단하게 하자면은 쉬웠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쉬웠다, 어떤 문제가 어려웠다는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두 가지 방면에서 저는 쉬운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문항의 양식이, 문항의 형식이 복잡한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A, B, C, D 해서 뭐 낙인 이론이나 자료 수집 방법을 유출을 하거나 1점부터 4점까지 문항형으로 형식을 되게 어렵게 꼬았던 시험들이 수능, 뭐 9월, 6월 주기적으로 출제가 됐었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봤을 때 방금 제가 형식이 쉬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측면은 계산도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의 양도 적었고, 네, 요구하는 뭐 계산의 양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내용들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의 틀 안에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등급 컷이 50점이 아닌 점은 이거는 세상에 몰래카메라를 하나? 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있기는 한데, 수능 사회문화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47점 내지 48점이 나왔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시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시험이 쉬웠지만 그렇다고 이 시험이 의미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6평이기 때문에, 평가원 출제 시험이기 때문에 이 6평에서 평가원이 어떤 좀 메시지를 던지냐, 어떤 출제 경향을 보이냐라고 저는 얘기를 했을 때는 내용에 좀 본질적인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까 제가 첫 번째 쉬웠던 이유로 형식이 굉장히 평이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신에 읽어야 되는 지문들 자체는 길어졌다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빈도 자체는 좀 늘었습니다. 1번 문제 뭐 당연히 그렇고 2번, 3번, 5번 일탈이 조금 평소와는 다른 출제로, 기존과 좀 다른 형식으로 출제가 됐고, 대부분의 지문들이 특히 문화 변동도 뭐 평소랑 비슷하게 나오긴 했지만 문화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 19번 같은 거 국제사회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기존에 비해서는 저는 지문 길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슷한 게 18번, 이것도 사실은 이 정도의 난이도는 유지가 되어 왔지만 물어보는 양식이 단순해진 대신에 기존보다는 글을 조금 똑바로 읽어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문항들이 몇 개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념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뭐 속어법을 쓰거나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면은 사실 50점이 나왔을 친구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념의 근본을 물어보는 문항들도 분명히 몇 개, 특히 자료 수집 방법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개념 학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주어진 자료, 주어진 글을 얼마나 똑바로 읽고 그에 근거해서 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겠다는 생각이 투영된 시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여기부터 사실 저의 거의 뇌피셜이긴 한데, 여러분 세대 이후로는 그럴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재수를 하게 된다면 다들 알고 있겠지만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이제 수능에서 빠집니다. 사회와 문화라는 과목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거는 수능 과목은 아니고 선택 과목으로만 남아 있고요. 통합사회가 이제 출제가 되도록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었는데, 통합사회 문항들이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기존의 각 탐구들의 어떤 킬러 파트, 뭐 사회문화라고 하면은 유부노 부양비 문제라던가 뭐 지리, 윤리, 각각 이제 좀 어렵게 출제됐던 내용들 내지는 양식들이 존재를 했는데, 그거를 베베 꼬아서 물어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직전에 봤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A, B, C, D 유추하는 합답형 문제보다는 지금 우리가 6평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거를 내가 응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통합사회가 저는 그런 경향을 뭐 교육청 문제긴 하지만 지금의 모의고사가 그렇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수능 예시 문항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항의 양식보다는 교과 개념의 본질로 조금 돌아가야 하는 네. 좀 안 좋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년 수능을 위한 약간 발사대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저는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한번 출제 경향을 보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전반적인 총평은 마치고요. 1번 문제부터 빠르게 전문항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나오는 거죠. 자연 사문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기억에서 미음까지이기 때문에 한 5개 정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이 상징처럼 사용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기억은 사문이고요. 도파민은 뇌 보상회를 활성화해서 행동 반복, 학습 수행에 관여하는 건 도파민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니은은 자연입니다. 도파민 분비가 과도하게 유도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인간의 의지가 투영되는 게 아니라 뇌의 일반적인 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디귿도 자연인 것 같고요. 무분별한 탐닉, 온라인을 마음대로 보는 건 인간이 하는 거죠. 리을은 사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순간의 쾌락이 아닌 어쩌고저쩌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음은 사문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이 자연, 기억 리을 미음이 사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번 문항은 그래서 뭐 기존과는 크게 차이 있는 경향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몰가치적이지 않죠. 가치 함축적이고 계연성의 원리가 아니라 필연성이죠.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아니죠. 분명하게 나타나죠. 리을은 확실성 아니죠. 확률성이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보편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사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평소대로 풀면은 틀릴 친구는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5가지가 나오든 6가지가 나오든 기억부터 예를 들어서 키읔까지 나온다 해도 틀리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번 빠르게 봤고요. 2번 보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냐, 가리냐, 상이냐를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있잖아요. 의외로 이 친구들을 상위권, 극상위권은 아니지만 중상위권 내지 상위권 친구들도 틀렸던 모습을 저는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얘랑 요즘 비슷하게 나오는 게 거시냐? 미시냐? 혹은 진화냐? 순환이냐? 글을 주고 하나의 관점만 물어보는 추세가 저는 꽤 나타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냥 잘 읽을 수 있느냐, 독서적인 경향으로 사회문화 시험이 좀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문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질병에 걸리면 담당하던, 사실 여기서 끝났죠. 사회적 역할. 이거를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개인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의 빈자리를 느끼고 누군가 역할을 대신한가에 대해서 갈등과 조정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갈등이 나왔으니까 기능론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갈등과 조정이 영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이런 것들을 뭐 함으로써? 그쵸? 치료함으로써 갈등은 어떤 거구나? 병리적이고 일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구나. 자, 그런 것들을 통해 내가 역할을 치료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야겠죠. 그 결과 질서가 회복, 재조정, 뭐구나? 기능론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저한테 와서 질문을 했어요. 그 친구가 평소에 1등급 내지는 2등급 초반 정도 나오는 사회문화를 잘하는 친구인데 개인 간의 조정, 개인 간의 치료, 개인 간의 관계 같은 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론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주기도 했지만 뉘앙스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이게 개인 간의 소통의 방점을 찍은 게 아니라 개인 간의 조정하는 관계들을 통해서 사회가 균형을 회복하게 하는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상상론이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갈등론, 4번도 갈등론, 5번도 갈등론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2번 문항과 비슷한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몇 개 볼 것 같은데 글을 읽고 그 관점에 대한 핵심 용어가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요구하는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독서적인 능력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필요성을 제시하는 문항인 것 같습니다. 3번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관료제, 탈관료제가 나왔는데 최근 어쩌고 저쩌고 기업은요 A를 적용을 했는데 A를 봤더니 독립성과 자율성 팀이네요. A는 뭐예요? 탈관료제죠. B는 자연스럽게 관료제가 될 것 같고 실전이면은 저는 더 안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조금 더 혹시 모르니까 체크를 하면은 땡땡 기업 같은 경우는요 어쩌고 저쩌고인데 세분화, 전문성, 그쵸?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분업과 전문화를 얘기하고 있는 표준화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B가 관료제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선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고 자주 나오는 선지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는 두 가지의 공통점인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A에 비해 B는 업무 담당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이 적다. 그쵸? 규칙에 의한 어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B와 달리 A는 연공서열 거꾸로죠. 예측 가능성이 높은 거는 B가 되겠죠. 왜? 규칙에 따라서만 일을 하니까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는 매뉴얼에 정해져 있는 거를 확인하면 되겠죠. 목적 정치도 B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번의 정답 2번 되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저는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오답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교사의 코멘트를 먼저 보니까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고 있고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점은요, 비교, 총체, 상대론적 관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브를 보시면서 자사상을 좀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쪽으로 생각하면 좀 꼬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코멘트가 항상 교사의 총평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교사에게를 좀 먼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갑을 보니까요. 동그라미족은 어쩌고를 합니다. 빨랫감을 세척을 하는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 갑은 뭐구나? 총체론적 관점이구나. 일 같은 경우는 종족과 종족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비교론적 관점이구나. 자, 병의 경우에는 지금 C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체론이 지금 A고 비교론이 B이고, 자, C는 문화의 이제 태도로 옵니다. 아우, 덜 떨어졌어. 우리께 5월에 C는 뭐예요? 자문화 중심주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D는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를 이거 자문화인지 사대인지 상대인지 여기서 꼬인 친구는 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항은 반드시 교사의 코멘트를 읽어보시라고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답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1번 유사성과 차이점에 주목하는 것은 B가 되겠죠. 비교론적 관점이 되겠고요. 문화 요소 간의 유기적 연관성, 이건 거꾸로 A, 총체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C는 그쵸, 타문화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겠죠. 우리가 최고라고 하면 좀 띠껍잖아요, 그죠? 정답은 3번이고요. 우열을 가리는 것은 자문화나 사대주의, 문화 절대주의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큰 것은 뭐예요? 사대주의가 되겠죠. 네,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번 문제 조금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이 이제 일탈이 출제가 되었는데, 네, A, B, C, D 뭐 뒤모낙차 이런 문제를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글을 읽으면 되는데 역시 뭐가 있어요? 교사가 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1, 2등급 받는 친구들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사부터 읽으세요. 자, 디르켐, 머튼, 차별, 낙인 중에 일탈의 원인은 A, B래요. 원인은 뭐라고요? A, B 둘 다 가능하다고요. 갑의 사례에서 장학재단과 정부의 지원은 B의 대책이라고요. 뭐는요? B는 여기 있네요. 해결책은 B라고요. 그럼 두 가지 이론을 캐치를 한 다음에 그 중에 중첩되는 게 B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산업구조의 변화, 일단 뭐 생각하셔야 돼요? 뒤이렇게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일탈이 있었냐 없었냐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죠. 쇠락한 공업지대에서 성장한 갑은 합법적 방법 뭐 생각하셔야 돼요? 머튼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에 좌절감을 느꼈대요. 부모와 함께 가나에 살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는 변화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일탈을 저질렀거나 합법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수단으로 일탈을 저질렀거나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 어떤 게 나오느냐? 갑은 동네 친구들 뭐 생각해야 돼요? 차별적 교제론 생각해야겠죠. 볼게요. 절도와 폭력을 통해 화려하게 사는 모습을 부럽다. 부자가 나도 되고 싶은데 가입하고 따라했대요. 그러면 지금 A, B 중에 뭐가 일단 나와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차별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탈의 원인 첫 번째 제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잡혀 처벌받은 이후 갑이 범죄자라고 뭐 받으니까 손가락질 낙인도 있구나. 갑의 가족은 모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요. 근데 뭐 낙인이 찍혔다고 역시 일탈을 저지르는 모습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전학가 가지고 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아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쳤는데 뒤에 해결책 나오겠죠. 정부가 시행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에서 얻은 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프로그램의 혜택 뭡니까 이거? 머튼이 말하는 거죠. 합법적인 수단에 도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B는 뭐가 된다? 머튼이 된다. 머튼이 말하는 아노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일탈은 친구들한테 배운 것도 존재하지만 뭐도 있으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해서 머튼과 차교가 원인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해결책은 머튼이기 때문에 A, B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여러가지 이론이 지금 골고루 제시가 되어 있는데 뒤르켐이나 낙인 같은 경우에는 함정으로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잘하는지 독서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5번도 EBS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오답률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번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낙인 이론이 되겠죠. 급격한 변동? 아니죠. 이거 뒤르켐이죠.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 낙인이 되겠죠.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우호적인 가치관을 학습하는 거 차교가 되겠죠.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일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일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일탈자가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이거 비슷한 거 제 생각에 뭐가 있냐면은 좀 써드릴게요. 문화 변동도 좀 비슷하거든요. 전파의 요인이 나오는데 전파의 양상이 문화저변이 나와 있지 않거나 그 사회 안에서의 문화 변동을 문화 저변이라고 헷갈리거나 그것도 독사잖아요. 그죠? 5번 같은 경우는 좀 한번 귀 기울일 필요 없죠. 읽는 거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5번까지 마쳤고요. 6번 볼게요. 자, 기억에서 이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다 읽지는 않아요. 그냥 선지부터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가 막히면 그 문장만 읽어봐도 괜찮겠죠? 자, 기억은 이익사회 맞죠? 증권회사니까. 이응은 공동사회 정부잖아요. 정부가 공동사회면 큰일 날 얘기죠. 그죠? 1번 틀렸고요. 니은과 시옷은 모두 2차 집단. 자, 시민단체는 2차 집단 맞겠죠? 근데 시옷 봤더니 방청객이에요. 방청객은 뭐가 아니죠? 집단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개념이잖아요. 그죠? 집단은 뭐예요? 2인 이상 소속감을 느끼며 지속적인 무슨 작용?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집단이니까 2번 틀렸고요. 집단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디귿과 미음은 모두 비공식적 서열기관 가족 비공식이죠. 미음이 뭐죠? 라디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성취지위 아니고요. 대부분의 선지에서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거의 틀린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혹시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비읍 볼게요. 프로그램 구성을 어떻게 할지. 역할 뭐예요? 하나잖아요. 역할 갈등은 2개 이상 역할에서 이 역할 저 역할이 상충할 때 어떤 거를 수행할지가 역할 갈등이니까 상반되는 게 나와야 되니까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는 좀 어렵게 나왔죠. 집단, 조직을 갑, 을, 병 A, B, C, D, E, F 중첩적으로 속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중간중간 캐치해야 되고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되는 영역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나왔어요. 다만 무엇을 모르고 있다?
집단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캐치하라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자료 수집, 연구 방법이 7, 8번으로 연계가 되었는데 뭐 가능하죠. 그죠? 자료 수집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따로 ABCD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어 왔고 연구 절차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은 게 기존의 경향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융합으로 두 가지가 섞여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글을 보도록 할게요. 새로 도입된 AI 상담 시스템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의미와 이해니까 이거 뭐일 가능성이 있구나? 질적 연구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법칙 발견이 아니라 의미에 대한 이해를 말을 했으니까 확실하진 않죠. 뒤에서 확인해야겠죠. 그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연구윤리 문제였고요. 6개월 동안 상담원과 지내며 뭐 썼구나? 참여 관찰 썼구나. 업무 과정에서 관련하여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에서 사실 여러분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 직원 게시판에서 게시물을 확보했다. 이거 뭐 쓴 거예요? 문헌 쓴 거예요. 네, 문헌 연구법입니다. 선생님, 근데 문헌은 책, 신문, 논문 이런 것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냥 있는 자료들, 내가 직접 수집하지 않은 대부분의 2차 자료는 뭐구나? 모두 문헌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내용이 올해 수능 특강 자료 플러스 그런 칸에도 짧게 나와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이제 연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문헌 연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냐? 이거 무슨 문제라고요? 개념 문제라고요. A, B, C, D 1, 2, 3, 4점 해가지고 자료 수집 방법 유추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수집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냐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개념적인 총평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에 대한 본질로 다가가는 사고를 여러분이 공부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참여관찰, 문헌연구 두 가지가 쓰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크는 갑은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지고요 AI가 우리를 대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AI로 인한 고객 불만으로 인한 정치적 피로감이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갑은요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기록물과 이 기록물 뭐였어요? 문헌에서 확보한 기록이죠, 그죠? 이 기록물이죠. 여기 있죠? 죄송합니다. 게시물과 했던 기록은 이거죠? 참여 관찰하면서 이거의 일부를 선별해서 익명 처리를 또 해주셨고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을은요 관련 연구 검토했기 때문에 역시 뭐 쓰인 거예요? 을도요? 을도 문헌을 썼어요. 어쩌구를 가설로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는 대놓고 양적 연구입니다. 자, 을은 AI 상담 시스템을 도입한 B랑 그렇지 않은 C를 섭외를 해가지고요 500명씩 표본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 뭐 썼구나? 질문지 썼구나. 상담 시간, 스트레스 정도 뭐 가설이 그런 거 아닐까요? 상담 시간이 길수록 스트레스가 어쩌고일 것이다. 아니면은 뭐 AI를 도입을 했으면 스트레스가 어쩔 것이다. 이런 가설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분석 결과를 확인해서 가설을 기각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틀렸다고요. 그 결과 AI 상담 시스템 도입이 콜센터 상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지 못했으니까 이건 뭐 했구나? AI를 쓰면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뭐겠구나? 스트레스가 줄지 않을까라는 가설이 된다는 거죠. 왜? 뭐 했으니까? 틀렸으니까. 7, 8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방법론적 기억은 2원론이죠. 1원론이죠. 거꾸로입니다. 니은과 달리 비읍은 직관적 통찰. 이거 좀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무슨 연구예요? 질적 연구죠. 비읍은 확인은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틀렸네요. 직관적 통찰 플러스 모두 우리 고전적으로 있죠? 감정이입적 이해도 존재하죠. 계속 개념을 좀 묻는 것 같아요. 디귿은 연구 결과를 조작을 했다. 일부를 선별했죠. 그 기록물과 게시물을 내용을 바꾼 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조작은 아닙니다. 시옷은 업무 부담은 미음의 조작 조정 이거 자주 나오는데 조작 조정이는 뭐가 돼요? 수치 계량화가 돼야 되잖아요. 숫자로 표현한 건 아닙니다. 5번 되겠네요. 정답. AI 도입이 업무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연구 전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8번이 그죠? 자료 수집 방법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갑 같은 경우가 지금 쓴 게 다시 적으면요. 참여 관찰 문헌을 썼고요. 일 같은 경우는 뭘 썼어요? 질문지랑 문헌을 썼습니다. 문헌이 지금 겹치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표준화된 도구 아니죠.
이거 질문지법 얘기죠. 통계 대상은 뭐예요? 실험법. 집단 두 개 나눴다고 실험법으로 보시면 큰일 나겠죠? 각과 달리 을은 실제성이 높은 이거 뭐예요? 참여관찰이잖아요. 갑이 썼죠. 일과 달리 갑은 언어적 상호작용? 뭐예요? 실무지 내지는 면접인데 갑은 그런 거 안 썼어요. 오히려 을이 썼죠. 연구 동향 파악에 유리한 거.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아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9번 가겠습니다. 빈곤에 대한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역시 뭐부터 보셔야 돼요? 교사부터 보셔야 돼요. AI가 틀릴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별로 건덕지가 없죠, 그죠? 한번 보니까요.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최소한의 생계. 이거 뭐예요? 절대적. 상대적 박탈감 뭐예요? 절대랑 상대의 공통점이죠. 한 개는 틀렸다. 뭐가 틀렸어요? 얘가 틀렸으니까 얘가 맞겠죠.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이니까 B가 뭐구나? 절대적 빈곤이구나. A는 상대적 빈곤이구나. 두 번째 거를 가로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B. 오.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방금 아빠라고 했습니다. 고양이는 화장실을 모래밭을 쓰는데 항상 저렇게 뭔가를 배출하고 나면은 무슨 말을 해요.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 녹화 끝나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가에는 절대적 빈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1번 볼게요. 구성원들이 누리는 생활 수준에 필요한가? 이거는 뭐죠? 상대적 빈곤이 중위소득을 고려하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절대적 빈곤에 대한 설명이 가야 되니까 선진국에서 절대적 빈곤? 나타날 수 있죠. 존재하죠.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규정되는 건 둘 다죠. 최저 생계비냐 중위의 50% 미만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B와 달리 A는 그죠?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니까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이제 5번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계산으로 좀 출제가 되었어요. 빈곤선을 가지고 빈곤에 포함되는 가구 수를 계산하는 게 나왔는데 이거 여러분 좀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예시 하나 그냥 숫자로 만들어 보시면 돼요. 봐봐요. 절대적 빈곤의 기준선이 상대적 빈곤의 기준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할게요. 절대 빈곤선이 500이고 상대 빈곤선에 미치지 못한다 했으니까 상대가 501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절대 지금 A가 뭐였죠? A가 상대죠. 상대에 해당하는 가구가 모두 절대에 해당하느냐? 아니죠. 500.1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만 해당하고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거 여러분 그냥 논리적으로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읽고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냥 한번 빈곤선 만들어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답 4번 되겠고요.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이동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이것도 역시 저희 학교 우리 학교가 맞죠? 저희는 이제 멸칭인가요? 아무튼 의외로 많이 틀리셔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층이동은 여러분 계산 중에서도 사실 지금의 경향으로 보면은 틀리시면은 안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상중하인데 ABC는 뭐 그러겠죠. 상중하지 않을 것이고 A에서 C가 상승, A에서 B가 하강이니까 뭐구나? A는 중간에 껴있는 놈이구나. C가 상층이고 B가 하층이구나. 여기로 가면 위고 여기로 가면 아래니까 C, A, B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은 근데 이제 좀 이게 독특하죠. 이게 어찌 보면 뭐 신유형인가? 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A를 기준으로 중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B와 C의 상대적인 구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부모 세대 볼게요. A가 지금 중층이잖아요. 헷갈리면 쓰세요. 중, 하, 배터리가 없네. 중층, 하층, 상층인데 중층이 100명일 때 상층은 140명이고 하층은 160명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부모 자녀 세대의 전체 인구 동일하니까 우리 그냥 100명으로 두자고요. 그러면은 이거 3개 합쳐보세요. 몇이에요? 400인가요? 400이죠.
300에 100이니까 400분의 100은 4분의 1이니까 부모 세대 봤을 때 CAB가 어떻게 되는구나? 25%가 상층이구나. 곱하기 지금 4씩 하면 되나요? 아니죠.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죠. 그죠? 하층 같은 경우는 몇 명이구나? 40명이구나. 상층 같은 경우는 40분의 140이니까 몇이구나? 40분의 14니까 7. 아니죠. 계산을 잘못했죠. 죄송합니다. 7분의 20이니까 35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부모 세대를 이제 100명으로 맞춰주면 자녀도 100명으로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모 세대는 뭐구나? 피라미드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지금 잠시만요. C가 여기고 A가 400분의 그쵸. 죄송합니다. 말하다 보니 이게 계층 구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왜냐면 중층이 제일 적잖아요. 그죠? 400분의 100이니까 중층이 25명, 상층 같은 경우가 여기가 35명, 하층이 나머지 100명으로 가정을 했으니까 몇 명? 40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자녀 세대 봤더니 자녀 세대는 CAB를 봤더니 중층이 제일 많대요. 200이죠. 200분의 100이니까 몇이에요? 자녀가? A가 50명이겠구나. B 같은 경우는 200분의 60이니까 100분의 30이잖아요. 30명이겠구나. 뭐가? B니까요. 그럼 상층은 자연스럽게 20명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구조는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요. 쉽지 않았네요. 저도 좀 꼬였으니까. 1번 볼게요. 중층은 자녀가 부모의 2배이다. 자녀가 부모의 2배. 맞죠? 자녀가 50이고 부모가 25니까. 상층 대비 하층이니까요. 35분의 40이고요. 20분의 30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작다. 맞죠? 부모 세대 계층 구조에 비해 자녀 세대, 그쵸? 부모 세대는 모래시계,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니까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ABC라는 계층을 유추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계층의 기준이 지금 A라는 점을 조금 이용을 잘 하시면은, 센스만 발휘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1번으로 가겠습니다. 5초 컷 가능하죠? 정보가 잘 지켜지니까 무슨 얘기예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가 되겠죠.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2번 보겠습니다. 문화 변동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좀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국가들을 지금 갑국과 을국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좀 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그냥 쓰면서 가는 게 조금 깔끔합니다. 국경 지역에 살던 일부 각국 사람들은 가난을 피해 인접한 을국으로 이주해서 벼농사를 지었대요. 사람들이 이동했으니까 뭐 생각해야 돼요? 직접 전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을국 사람들한테 이런 벼 재배 농법을 보고했으니까 을국은 뭘 받았구나? 직접 전파를 갑한테 받았구나. 그러던 중 을국 정부가 갑국 출신 사람들을 동그라미에서 어디로요? 네모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자, 이때는 벼농사가 어려운 네모 지역에서 벼농사 아니라 쪽파농사 지었대요. 네, 쪽파 재배 농법을 보급을 했대요. 누가요? 각국 사람들이. 동그라미가 됐든 네모가 됐든 지금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네, 동그라미가 됐든 네모가 됐든 직접 전파가 나타납니다. 교류 과정에서요, 네모 지역 및 그냥 네모 지역이 아니라 사실 어느 나라 사람들? 을국 사람들이죠. 그죠? 밀가루로 만든 얇은 피에 쪽파를 다져넣고 찐 갑국의 전통 음식 A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겠죠. 그죠? 교류하는 과정이 지금 만나서 하는 거니까.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빵, 고기, 감자를 따로 먹던 네모 지역 을국이라고 했어요. 그죠? A의 조리 방식에 착안을 해가지고, 조리 방식입니다. 볶은 감자와 고기를 옥수수 가루 분적으로 감싸 구운 음식인 B를 새롭게 만들었다. 그럼 이게 융합이냐 자극전파냐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자, 감자 기존 거죠.
그죠? 고기 기존 거죠. 옥수수 같은 경우도요, 기존 거죠. 기존 거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감싸 구운 음식이래요. 조리 방식입니다. 조리 방식도 문화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자극 전파로 볼 수 있을까? 밑에서 한번 캐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비의 제조법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으니까 각국은 뭘 받았구나? 간접 전파를 받았구나 하면서 유행을 했으니까, 일부러 자리 잡았으니까 이거는 병존 정도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대표 음식이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각국에서는 동화, 강제 아니죠. 발견 아니죠. 직접 전파 아니죠. 간접이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조리 방식 자체를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만드는 아이디어라고 여기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극 전파랑 융합 같은 경우를 좀 헷갈리게 되는 것들이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거를 봐야 돼요. 문화 요소 자체가 오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A의 구성 요소가 왔다면은 뭐 쪽파, 밀가루 이런 게 왔다면은 문화 융합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만드는 방식 그 자체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걸 만든 거기 때문에 자극 전파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13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엔 뭐예요 지금? 얘도 개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필자의 관점입니다. 자, 사회반동의 방향이니까 아까 말했던 진화나 순환이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내로부터 위기에 직면한 왕조는요, 개혁을 시도하지만 갈등이 생기고요, 척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가 왕조를 이루어서 여전히 기득권이 저항한다. 뭐야? 개혁이랑 비슷하죠. 새로운 왕조의 시작이 싹튼다. 왕조가 없어졌다, 생겼다, 다시 생겼다, 없어졌다 반복하는 순환론의 얘기가 됩니다. 진화론이 되려면 뭐 이런 거죠.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 복잡한 상태, 문명구로 가는 상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왕조의 반복을 말하는 순환론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기적인 반복이고요, 언제나 진보는 아니고요. 정답은 4번 되겠네요. 14번 보겠습니다. 네. 문화에 대한 문제가 지금 하나 더 출제가 되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각국에서는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데 규율입니다. 물질 문화인가요? 아니죠. 뭐 제도 문화이기 때문에 비물질 문화에 해당을 합니다. 사원 같은 경우는 뭐 물질 문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디귿에서 문화는 넓은 의미 커피 문화니까, 그죠? 어떤 뭐 고급진 거, 교양진 거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가 누릴 수 있는 커피 문화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리를 보면요, 예측한다? 공유성이죠. 첫 자는 우애, 둘째 자는 평화, 축복을 기원하는 일상적인 이데. 누구나 첫 잔 기울이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너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통한다는 공유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 문화가 습득된다, 학습성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커피를 중심으로 이런 게니까 무수성이구나, 총체성이구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